지금 5시 끝났잖아. 우리 5시 끝나잖아. 바로 보통은 올리는데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8시 전에는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봐도 되고 저녁에 봐도 되고 내일 봐도 되고. 알겠어요? 왜냐면 과제를 너희들 하려면 웬만하면 바로 보는 게 좋을 거고, 선생님 문제 지금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짧아요. 진짜 언젠가는 다 커버 쳐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문제를 봤을 때 그 전에 안 풀었던 문제도 풀릴 수도 있어. 되니? 그래서 틀린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오늘 설명해 준 문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게 좋겠지. 그러면 틀린 문제가 이제 오답이 이제 하나씩 제거는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떤 이론적인 틀로 들어가는 문제는 선생님 다 대부분 설명이 돼. 근데 이론하고 관계없는 문제 있잖아. 좀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어디서 끄집어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있잖아. 결론적으로 곱셈고시 변형으로 갈긴 갈 건데 이 집 끄집어 오를 때가 너희들이 힘들잖아. 어디서 출발할지를 몰라. 그런 문제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자, 1번 풀었어요. 1번 지워. 너 말고 저 친구 뭐라 했어? 뭐야 왜 안 했어? 굳이 그러고 있어? 인수분해 안 되는 놈이 인수분해 시켜놨으면 어떻게 하냐? 어? 와 기술자 나타났어. 와. 자, 지금 다자는 것은 다항식 표현이 오늘 다 끝날 거야. 그렇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 끝나면 방정식이 들어갈 거야. 근데 이 다항식의 표현이 쪽이 좀 어려워요. 방정식 들어가면 의외로 더 쉬워. 방정식 표현에서 우리가 일단은 다항식 연산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쪽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항식 쪽인데 이 다항식 표현을 잘 이해하면 좀 어려운 단원들이 쉽게 해결이 될 거야. 되니? 다항식의 표현이란 말은 식을 잘 관찰해서 쓰자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표현 자체가 한 가지 방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여기에서 필요한 식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됐니? 이해되니? 다항식을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지. 그러면 왼쪽 식이 몇 차식이야? 자, 나누기식은 앞으로 다 이렇게 적을 거야. 나누기식은 앞으로는 이렇게 적을 거야.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지? 나누기식은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야. 자, 이 식을 왼쪽 볼 거고 오른쪽 이렇게 볼 거야. 여기까지 되니? 표현 방법이 다르죠. 표현 방법은 다른데 같대요. 그러지? 지금 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표현 방법은 다른데 같음을 연결을 시켜야겠지. 그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 말이야. 문제마다 약간 다를 거야. 됐어요? 현재는 선생님 블랭크로 놨는데 현재 이 블랭크를 자 QX로 적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요 놈을 몇 차식으로 적어야 돼? 몇 차식? 얘를 2차로 적으면 돼, 안 돼? 왜 안 됐지? 2차 적으면 왜 안 돼? 2차로 적어도 됩니다. 오. 자, 이 식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 이 식이 실제로 얘로 나누는 식이냐? 그러면 여기 2차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혹시라도 적었어. 식을 적었는데 여기 2차가 들어갔어. 일단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야. 그랬지? 그럼 얘가 2차가 들어가면 틀렸네 하고 지우지 말고 여기 잡으러 왔잖아. 바보니까 잡으렀잖아. 바보세요 하니까 네 하니까 잡으렀잖아. 자, 이 식을 적었는데 혹시 내가 여기 2차를 적었어.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 했지? 그럼 얘를 지우지 말고 얘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누면 돼. 앞으로 계속 나오는 식 표현입니다. 자, 내가 식을 적었어. 근데 얘가 나누기 식이야. 그러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좀 차수가 더 작아야 될 거야. 근데 차수가 더 커. 뭐 어쩐다고?
다시 나누면 된다고요. 다시 나누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런 느낌이야. 15를 3으로 나눴어. 3, 3은 9, 15, 안 되겠다. 17을 3으로 나눴어. 4, 5,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5야. 안 돼. 다시 얘를 3으로 다시 나누면 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몫이 중요하냐, 나머지가 중요하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 근데 우리 보통 문제는 나머지가 꽤 중요하거든요. 알겠니? 앞쪽 문제는 나머지가 중요해서 나머지식을 쓸 거고, 어느 순간 되면 나머지가 해결되면 몫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몫도 이제 건들 거야. 자, 현재를 보면 여기가 몇 차입니까? 3차에 2차에 됐어요? 그러면 이 몫은 QX로 적을 수 있는데 얘가 몇 차야? 자, 1차입니다. 자, 몫이 1차하고 2차는 기억하세요? 1차와 2차는 다 써란 소리야. 3차는 세모. 3차는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4차부터는 안 쓸 거야. 이해되니? 몫이 1차와 2차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을 식으로 써야죠. 식으로 써줘야 돼. 풀어서 써줘야 돼. QX로 쓸 게 아니라 1차하고 2차는 뭐로 쓸 거라고? 식으로 쓸 거야. 바로 해. 얘는 나무로 떨어지니까 얘가 0이 되겠지. 없어졌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바로 얘는 몇 차? 1차 하니까 바로 X 됐죠? 여기까지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다 아는 사실을 요걸 못 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다 아는 사실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 힌트가 뭐야? 힌트 누구야? 힌트? 1차가 없네. 0이야. 0x. 그럼 1차를 쓰면 돼. 1차. 2x. 2x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다 나왔죠. 오른쪽에 다 나왔다는 것은 왼쪽도 다 나왔다는 소리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됐어 안 됐어? 2번 풀어보세요. 조금 생각하면서 적으면 돼. 길게 뽑아야 돼. 가로를 길게 뽑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야, 조금 전에 4차를 2차로 넣으면 몫이 몇 차라겠어? 몫이 몇 차겠어? 4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이 몇 차겠어? 2차는 어찌 한다고? 일일이 쓰라고 했잖아. 일일이. 그렇지. 일일이 쓰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일단 잘 안 보이니까 풀어 해쳐야겠지. 자, a, b 적지 말고 아니야, a, b가 아니라 이씨 해봐. 어떻게 해봐. 쫓아가 보세요. 쫓아가봐. 이게 좀 안 되나? 때려 맞추는 게 안 돼. QX 안 적은다고 했잖아. 그래. 그렇지. 오케이. 네. 자. 좋았어. 자, 선생님 보여줄게. 자, 접근은 됐어. 이제 접근은 됐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되니? 요거는 선생님이 식을 볼 때 어째 양쪽을 똑같이 봐야 된다 했지.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놈을 잘 이용하자는 게 일단 첫 번째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자, 우리는 문장을 읽었어. 얘가 어째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을 거지고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는데 얘가 2차가 됐으니까 얘가 2차니까 몫이 2차가 된 걸 당연한 말이고, 그러지? 그럼 내가 얘를 식을 때려 맞출 거야. 해갖고 전개를 해서 풀 거야. 자, 엄밀히 따지면 전개를 해서 풀 거야. 근데 전개가 낭비니까 전개를 안 하는 거야. 몇 차까지는? 2차까지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여야 미지수를, 문자를 넣을 거냐.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해볼게요. 내가 되면 너희들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쓸 때, 처음에 쓸 때, 나는 얘를
식을 때려 맞추겠다고 생각한다 하면 처음에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지 말고 나는 그냥 때려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면 풀어 헤쳐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잖아. 4차, 2차로 나누면 나는 2차만 알아내겠다. 그러면 그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때려 맞출 수가 있겠지. 풀어 헤쳐놓고 보는 거라고 해. 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4차가 있으니까 3x 제곱은 당연한 말이지. 여기까지 당연한 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식이 왼쪽에 3차, 2차, 1차 이렇게 돼 있네. 3차는 안 보여? 2차 보여? 1차 보여?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 식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면 4차는 몇 개 있어? 1개. 3차는 몇 개 있어? 2개. 2차는 몇 개 있어? 3개. 1차는 몇 개 있어? 2개. 뭔 이해됐습니까 지금? 상수항은 몇 개 있어? 1개. 이래 됐지? 그럼 상수항이 먼저 보였네요. 상수항은 먼저 보였지? 왜냐면 2개가 지금 가려져 있잖아. 둘 다 가려져 있잖아. 안 보이잖아. 둘 다 안 보이지? 그럼 풀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약간 더 어렵긴 한데 뒤에 또 예시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 문제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 지금 요 연습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보면 자, 그 다음에 1차가 없지. 그럼 1차가 어떻게 돼? 요 놈이 2bx. 그럼 요 놈이 뭐가 돼? 마이너스 2bx는 그래도 어렵진 않잖아. 그러지? 근데 여기가 어려워. 뭐 이상한 문자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요 놈을 그냥 cx로 놓고 풀 거야. 그리고 전개를 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 2b 정도는 어렵지가 않은 시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그리고 나서 몇 차? 2차를 사용을 할 거라고. 2차 b 4b 3 b 마이너스 4b 3 이게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고 판단 되겠지. 사실 이건 전개를 했다는 소리야. 알겠어? 누구는 조금 더 길게 쓸 거이고 누구는 좀 더 짧게 쓸 거야. 필요한 것만 내가 쓴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 b가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 넣어놓고 a값 구하러 가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쌤이 요 정도 낙서를 하고 풀었잖아. 이 정도 낙서를 하고 풀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이 정도 낙서를 하고 풀 수 있어. 한 줄 정도는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알겠니? 근데 그 세 줄을 넘어가면 풀이는 일단 풀이 방법이 불편한 풀이가 된 거라고. 이 말은 이렇게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식을 보는 눈이 조금씩 커질 거라는 거라고. 몇 차까지는 눈에 들어와야 된다? 2차까지 눈에 들어와야 된다. 막히면 어떻게 할 거라고? 문자 넣고 전개를 할 거다. 거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되니?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연습해야 돼. 뒤에 가면 복수 문제 또 있어. 지금 다항식의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자, 1차적으로 다항식 표현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일단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다항식의 표현. 자, 다항식은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선생님은 뭐 여기다 표현하는 것은 2차를 표현할 수도 있고 3차를 표현할 수도 있고 4차 표현할 수도 있어요. 4차 너무 크니까 일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다 다른 식입니다. 표현법만 보는 거야. 뭐만 보는 거라고? 표현법만 보는 거야. 여기 A를 지울게요. 여기는.
자, 여기에 있는 문자는 중요한 건 아니야. 아직 모른다 이 말이고. 첫 번째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쫙 풀어서 쓴 식이야. 보통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이라 말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야? x-2라는 뭐가 보여? 약간 어떤 x-2라는 식이 보이지? 항이 보이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1번의 형태와 첫 번째 형태, 첫째 줄의 형태와 두 번째 줄의 형태는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인데 두 번째 줄이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의 표현을 첫 번째 줄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서 그래.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줄로 바꾸려는 욕망이 강해서 그래. 첫 번째 식의 표현하고 두 번째 식의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바로 옆에다 쓸 거니까 좀 좁아서 첫 번째 식에서 F0은 얼마입니까? F0은 잘 안 보인가요? 선생님 보통 빨간색은 강조하려고 쓰는 건데 F0은 뭐야? C니? 두 번째 식에서 C는 어떻게 하면 나오지? F 1을 하면 나오네. 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값은 다르지만 C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엄마 이해되니? 이해돼서? 세 번째 식에서 F2는 얼마지? 세 번째 식에서 F2는 얼마야? 0이지. 위에서는 지금 다 다른 식이야. 다 다른 식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F2는 C라고 했고 얘는 F2는 0이 됐지. 그러잖아.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똑같게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C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C를 제거하면 1을 넣으면 0이 될 거잖아. 1을 넣으면 0이 되지. 됐니? 그러면 이 C를 어떤 식으로 제거할 거냐면 C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F2-C는 0 이렇게 쓸 거야. 그렇게 따지면 세 번째 줄하고 이제 똑같은 식의 형태가 될 거야. 이거 이퀄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거 다 지워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F라고 하면 좀 헷갈릴 거니까 얘를 그냥 새로운 식 G라고 놓을까요? 왜? 요 식을 fx에서 c를 넘긴 식 fx-c가 gx가 fx-c가 되면 g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니? 뭔 말 하는지는 알겠니? 좀 조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에 대한 조작. 네 번째 식은 여가 x-1이 있고 여기도 x-1인 식이 있는데 여가 x-2가 있네. 이 느낌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얘는 2를 넣게 되면 요놈만 남습니다. 근데 요놈에다 2를 넣게 되면 요놈이 남는 건 사실인데 2를 넣게 되면 요놈이 사라지고 요놈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차로 적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좀 쉬워 보이는데 얘가 3차가 되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하나씩 더 늘어나. 그럼 더 복잡하게 보일 건데 3차부터는 식이 좀 더 어려워. 근데 식을 이런 표현들을 쓰다 보면 너희들이 문제가 조금 쉬워질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 하는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선생님이 요 식하고 지금 요 식이 어쩌니 똑같다고 말을 했지? 식이 똑같다고 말을 했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fx라고 말하면 두 번째 식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fx -2라고 말하면 될까요? 됐니? 위에 있는 식은 fx-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 식이 F2가 아니겠지 이제. 여기다 2를 넣어야 되니까 F0이랑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되겠지. 됐습니까? fx는 이거, fx-는 이거. 두 개의 식은 어떤 식이라고? 똑같은 식이야.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여기다가 좀 좁네. 자, fx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fx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fx의 식의 얘를 조건식이라고 말합니다. fx를 뭐라 불러? 조건식이라 말을 불러.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뭐 조건식 몰라도 관계는 없어. 자, fx는 무슨 뜻이냐면 x에 대한 관한 식이야. 이게 조건을 x라는 조건을 줬다 이런 소리입니다. 되니? fx가 조건이란 말은 x에 대한 식, x로 표현된 식 이 말이야. 그럼 fx는 당연히 x가 잘 보여야 돼. 되니? fa제곱 마이너스 2도 조건식이겠지. 그러면 f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은 무슨 식이야? a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된 식 이런 소리겠지. 요 말이라고. 그러면 fa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된 식은 시간에가 뭐가 잘 보여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가 잘 보여야 돼. fx는 뭐가 잘 보여야 돼? x에 대한 식이니까 x가 잘 보여야 돼. fa제곱 마이너스 2는 뭐가 잘 보여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가 잘 보여야 돼. 되니? 인수정리 일단은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x가 3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a제곱 마이너스 2는 3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야. 두 개의 식이 하나의, 자, 이 f는 식의 이름이야. 식의 이름이 같으면 식이 똑같게 생겼어야 돼.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게 보여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이니? 자,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조건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달라. 식은 똑같은데 조건이 달라. 되니?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니까 x가 잘 보이는 식이어야 돼. 그럼 x라는 문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럼 x가 3을 곱해줬고 2를 더해줬다는 구조야. 되니? 얘는 조건이 누구냐면 a제곱 마이너스 2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가 3이 곱해졌고 2를 더해졌다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라고. 하나의 문제의 FF는 똑같은 식이야. 하지만 조건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위의 식에서 F2는 얼마야? 7이니? 밑에 식에서 F2는 뭐야 그럼? 7.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똑같은 값을 넣었으니까 똑같은 식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면 이 식에는 자 fx가 f2로 바뀌었으니까 x 대신에 2를 넣겠지. fa-2가 f2로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 문장을 한 번 읽어주고 똑같은 문장을 한 번 읽어주면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잖아. fx가 f2가 됐다는 것은 x 대신에 2를 넣었다는 소리야. fa제곱 마이너스 2가 f2가 됐다는 소리는 a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넣은 거야. 이해되니? a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넣은 거야. 이해되니?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 해석 방법이야.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 대신에 2를 넣은 거야. 근데 그 a제곱 마이너스 2 대신에 2를 넣으려면 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겠지. 현재 표현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러면 식의 표현이 옳게 표현된 거야. 예? 틀리다가 아니야. 좋게 표현이 된 거라고. 잘 표현이 된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는 조건이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 표현된 거라고.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에? 왜냐면 다항식 표현은 아주 많은데. 그러면 이 식에는 뭐가 잘 보여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가 잘 보여야 f2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되니?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를 위에 있는 식처럼 a제곱 마이너스 2가 잘 보이도록 표현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 어떤 문제는 쉬울 것이고 어떤 문제는 어려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서? 이게 쉽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돼. 이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어. 자, 바꿀 수 없는데 F2를 구하라고 했으면 자, 요거에다 2를 넣으면 되는데 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A제곱이 4가 되겠지. 그러면 A제곱에다 4를 넣으면 돼. 됐어? A제곱 있으니까 4를 넣으면 돼. 근데 여가 A제곱이 없어. A만 있어. 그러면 A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 하지만 출발은 요거 대신에 요 식이 요렇게 표현되면 얘를 구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출발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뭔 말인지 됐어? 요거 식을 이해하는 게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풀면 이런 문제가 있어. fx는 요놈의 해가 2야. 됐어? 그러면 f3x 플러스 2는 0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자, 해란 용어가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미지수가 있어야 돼. 미지수. 첫 번째 식의 미지수는 누구야? x. 두 번째 식의 미지수는 누구야? 두 번째 식의 미지수는 누구야? 두 번째 식의 미지수도 x입니다. 첫 번째에다 x에다 누구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그러면 0이 됐어. 두 번째 식에 누구에다가 2를 넣을 거야? x에다 2를 넣을 거야. 누구한테 2를 넣을 거야? 3x 플러스 2에다 2를 넣을 거야. 이해되니? 근데 해는 누구라고? 미지수는 x라고.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x는 0의 해라고. 식은 똑같은데 미지수가 달라진 겁니다. 어떤 말인지 됩니까? 흐름 이해돼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오른쪽 3번으로 쓰니까 아마 책에도 있는 문제야. 자, fx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하나하고 표현이지. 알려준 게 없습니다. 3차 계수가 1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줬어. 이 식 많이 안 알려준 거야. 모르는 식이다. 이 정도 느낌이야. 됐어? 3차 계수 1. 그런데 와우. F를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F를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F라는 식을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줬잖아. 다 나왔잖아, 지금. 대신 뭐가? 조건이 힘든 거라고. 그러지?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주고 건방지게 이렇게 줬어. 이씨, 나쁜 놈이야. 왜? 조건을 이렇게 줬으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럼 이해돼? 일부러 이렇게 됐겠지. 왜? 식을 다 알려주고 이거 써라면 이게 문제겠어? fx는 뭐 x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알려주고 fx 구하시오. 이게 문제겠니? 아니겠지. 너희들한테 무언가는 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식은 다 나왔어. 식은 다 나왔는데 조건을 달리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소리야. 식의 표현을 달리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우리의 이제 지금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식을 요거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되니? 근데 요놈이 항이 몇 개 있어?
세기가 있고 얘는 차수가 몇 차야? 일단 3차로 보는 거지. 다시 말해서 x-2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은 해봐야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거 아니야. 세기짜리 3차는 있다고 있어? 없다고 있다고? 없어. 없어. 세기짜리 3차는 없어. 됐니? 그럼 얘를 몇 개로 봐야 돼? 3개로 보면 안 돼. 몇 개로 봐야 돼? 2개로 봐야 돼. 그럼 2개 누구로 볼 거야? x 플러스 x분의 1로 보는겠지? 됐습니까? 자, 식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이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나로 볼 거잖아. 그 다음 빼기 2가 있을 거 아니야. 됐니? 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x 플러스 1하고 2가 이 식에서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어찌 한다고? 치환을 통해서 식을 써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었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말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지? 조건이 t-2로 바뀌었어. 조건이 뭘로 바뀌었어? t-2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나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하겠다? t-2로 바꾸겠다. 이게 목적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 식을 t-로 다이렉트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여. 그래서 일단은 뭐로 바꿀 거야? 요 식을 t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지. t, x 플러스 x분의 1이 t야.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배웠던 곱셈, 곱식, 변형, 인수분해 이런 식들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변형을 할 거냐 인수분해 할 거냐 그거는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 거고 나는 변형을 하겠습니다. 요식 두 개 뭐야?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머릿속에 이런 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지금 선생님 낙서는 지금 치환 빼고 치환적인 내용 알았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 마이너스 아직 안 적었지. 여기까지지.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이 지금 t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된 거라고. 모르겠으면 그러한 식 한번 적어보고 아 이렇게 되겠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왔고 요 식이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되니? 근데 표현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혹시 질문이 F3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혹시 질문이 F3이야.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되지. 왜? t-2가 3이 되면 되잖아. t가 5가 되면 돼. 보이잖아. 그럼 더 이상 진행 안 해도 되겠지. 근데 현재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식을 정확하게 이러한 폼으로 바꿔달라는 거니까 이러한 폼을 바꾸려면 요 식이 t-2의 세제곱 플러스 p t-2의 제곱 플러스 q t-2 플러스 r로 바꿔달라 이 소리가 되겠지. 다른데?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렇게 같은 식이라고 지금 되니? fx 이렇게 돼 있어. ft-2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식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됐어?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뭐 몇 줄 안 썼어. 지금 한 3줄만 썼어. 요놈이 이제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이 뭐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할 거야. 됐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식을 보는 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적고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할 거야. 됐습니까? 자, 2번 인수정리입니다. 자, 인수정리의 뜻이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인수정리, 인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1차식이 떠올라야 되고 인수라는 말이 나오면 곱분해가 떠올라야 되겠지. 자, 다시 인수란 말이 하면 곱분해가 떠올라야 되고 인수정리라고 하면 1차식의 인수가 떠올라야 돼.
됐니? 인수 정리란 말은 1차를 뽑아내겠다 이런 소리거든. 됐니? 어떻게 뽑아냈냐? 식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말이냐면 다항식에서만 하는 말입니다. 다항식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다항식에서 F알파가 0이 나왔어. 그렇다는 말은 누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누가 fx가 x-알파 x 대신에 알파를 넣은 거야. x 대신에 넣었는지 a 대신에 넣었는지 다른 말이야. a제곱 마이너스 2 대신에 넣었는지 다른 말입니다. 지금 이건 완전 달라. 조건 자체가 달라. 그러면 요 식이면 x 대신에 넣었다는 소리고 요 식이면 a제곱 마이너스 2 대신에 알파 넣었다는 소리지. 인수가 달라져야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적어줘야 돼요. 좀 어렵지? 낫도. 여튼간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우리는 fx는 누구라고?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인수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은 몰라. 이래야 되겠지. 됐니? f알파가 0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인수고 x 대신에 알파를 넣어서 인수가 나왔고 fx를 x 마이너스 알파 qx로 적겠다 이거지. qx가 아직 모르니까 qx로 적은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해됐어? 그러면 요 식에다가 뭘 넣어볼 수 있어?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이 되겠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혹시 f 알파를 넣었더니 r이 나왔대. r이 그냥 나머지 같은 느낌이 확 드니까 c가 나왔대. 그럼 f 알파가 c가 나왔대. 안 맞잖아 지금. 뭘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인수가 되고 식을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됐니? 근데 내가 f 알파를 넣었더니 c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를 넘기면 된다고요. f 알파 마이너스 c는 0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자 넘기지 않았어. 자 넘겨봅시다. 넘겼어요? 넘겼어요? 그럼 누가? f 알파는 0이어서 fx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었지. 그래서 fx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지. 근데 f 알파가 c가 나왔어. 그래서 c를 넘기니까 이렇게 0이 됐지. 그럼 누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누가 fx 마이너스 c가야 해. 이해되니? fx는 식이 달라진 거야. c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되니? 그러면 우리가 f 알파가 c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써 볼 수 있게 된다가 되겠지. 써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이 아니야. 식은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다시 c를 얘를 다시는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넘겨볼 수는 있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식에다 우리는 다시 알파를 넣어볼 수 있겠네. 뭐가 돼? c가 나왔네. 그래서 fx를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오게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요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야. 누구로 나눌 때야? 1차식으로 나눌 때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 식을 우리는 요 식을 적는 대신에 요거를 바로 표현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요 놈을 쓸 건데 식이 마무리가 안 돼. 그러면 요 식을 일단은 추천을 합니다. 추천.
여기까지 됩니까? 다항식을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을 거고 요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겠지. 자, 1차식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야. 쓴다가 아니라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니? 내가 연습이 잘 돼가지고 1차식이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거를 나머지 정리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식을 선생님이 쓰는 걸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쓰기가 어느 때 되면 귀찮으면 게으르면 외워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쓴 거야. 나머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을 쓴 겁니다. 몫이 다르겠죠? 나머지는 같대요. 요걸 쓴 거야 그대로.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뭐 한 거야? 첫 번째 식을 요놈을 뭐라고 하면 fx로 놓은다 하면 f-1은 r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에서 f3도 r이 돼서 f-를 여기다 -1 넣은 것과 여기다 3을 넣은 것이 같다라고 마무리 지을 거라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쓰지 않아도 요걸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 써란 이유는 그 다음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하고 요 표현은 똑같다는 인지를 계속 해줘야 돼. 됐니? 얘를 쓸 수 있는데 나는 얘를 쓸 때 얘가 떠올라야 얘만 써도 되는 거야. 얘가 안 떠오른 얘를 쓰면 다음에 구멍이 납니다. 당연히 분명 구멍이 날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여기까지 가지고